우리 아이가 혹시 다른 애들보다 좀 느린가? 이런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게 그냥 말이 좀 늦는 건지 아니면 이해하는 게 좀 더딘 건지 혹시나 자폐 스펙트럼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묘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같이 짚어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뭘 유심히 봐야 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마 부모님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걱정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하는데 혹시 자폐일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이 얼마나 무겁고 또 두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집중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게으른 건가? 아이의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 경계가 참 헷갈리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순간일 텐데요. 그렇게 애타게 이름을 불러도 잘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 애가 다른 것들도 다 좀 느린 편이라 그런 걸까요? 이런 신호 하나하나가 정말 큰 불안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네, 이런 걱정들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면 정말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마치 돋보기를 들고 들여다보듯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죠. 바로 말이 느린 아이입니다. 말이 느린 아이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다 알아듣는다는 것.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 능력, 이걸 수용 언어라고 하는데요. 여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표현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조금 늦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엄마가 신발 가져와 하면 아이는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신발을 딱 가져와요. 근데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 말로 대답하는 대신에 저쪽에 있는 장난감을 손가락으로 콕 하고 가리키는 거죠. 보세요. 이해는 완벽하잖아요. 근데 표현이 아직 말보다는 몸으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어떻게든 연결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점이에요. 눈도 잘 맞추고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노는 것도 좋아요. 표현이 좀 서툴럴 뿐이지 손짓으로든 표정으로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능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표현이 아니라 이해 자체가 조금 더딘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가 느리다는 건 이게 단순히 언어만의 문제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머릿속에서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또래보다 조금 더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건 인지 발달의 속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발 신고 가방 메고 문 앞에 가 있어처럼 여러 단계를 한 번에 지시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전반적으로 뭔가를 배우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느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아이들도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있는데 머릿속에서 정보를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부모님들이 아마 가장 걱정하고 또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자폐는요, 단순히 말이 늦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언어 표현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즉 사회적 상호작용 전반에 어려움을 보이고요. 관심사가 굉장히 좁거나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특징을 보이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발달장애라고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두 유형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눈을 잘 맞추지 않고요. 이름을 그렇게 불러도 못 들은 척할 때가 많죠. 또 신기한 걸 봤을 때 엄마 저것 좀 봐 하면서 같이 보자고 감정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혼자 빤히 쳐다보고요. 또래 아이들이랑 어울리기보다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노는 걸 훨씬 더 편안해합니다. 자, 그럼 이 셋 겉보기엔 정말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 중심을 딱 관통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단 하나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걸 가르는 기준점. 그건 바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려는 근본적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이 좀 서툴러도
이해가 좀 느려도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든 연결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애초에 그 연결 자체에 별 관심이 없는가? 바로 이 마음의 차이, 이 동기의 차이가 모든 걸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보면 훨씬 좀 명확해지죠? 말이 느린 아이는 이해력도 괜찮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사회적 의지가 아주 높아요. 이해가 느린 아이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 사회적 의도 자체는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는 이 사회적 의도 자체가 낮아서 혼자 있기를 더 편안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결국 모든 길은 사회성이라는 키워드로 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에게 너무 성급하게 얘는 말이 느린 아이야, 자폐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지 마세요. 섣부른 판단보다는 일단 아이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워서 우리 아이가 이러나 하고 절대로 부모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아이의 발달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3단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가 단어를 몇 개 아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눈을 어떻게 맞추고 감정을 어떻게 나누려고 하는지 그 상호작용을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둘째, 그래도 계속 걱정이 된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셋째,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최대한 빨리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조기 개입이야말로 우리 아이의 미래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니까요.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여주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보내고 있는 신호를 부모님이 얼마나 빨리 알아채고 아이에게 꼭 맞는 도움의 손길을 언제 내밀어 주느냐, 바로 그 타이밍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의 용기 있고 빠른 선택이 아이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